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 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지사직 사퇴에 예비후보 등록, 대통령 만남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여론조사 문항에 합의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도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호남 민심은 요동을 쳤습니다. 주간 정치에서 정치 이슈에 대한 전망과 의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대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지난 주말 성사가 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힘을 보태겠다고는 했는데 막겠다는 직책이 선대본부 상임고문이에요. 이게 직접 발벗고 나서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당 안팎에서 원팀 구성에 대한 압력들이 강했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모양새는 갖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두 분의 거리감은 좁히지 못했다. 완전한 융합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선대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상임고문 자리가 사실상 역할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만났잖아요. 야당에서는 이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던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팀 확인, 힘 실어주기 차원에서 꼭 진행했었어야 될 일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오래전부터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럽 출국 전에 만남을 갖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당의 분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만남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대선 후보의 만남은 전례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현재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들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선관위에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어요. 예비 후보 등록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일단 자유롭게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을 자유롭게 순회할 수 있다는 게 달라지는 점이고요. 선거사무소 그리고 어깨띠, 명함,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 선거 비용의 5%인 25억 6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 점입니다. 조만간 이재명 후보가 어깨띠 맨 모습 볼 수 있겠네요. 요새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기가 쉬운데 정당 그리고 후보별 여론 최근의 흐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간 대결 구도는 국민의힘 경선 최종일이 다가오면서 1대1 가상 대결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다소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특이하게도 원희룡 후보가 상승할수록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잠식하는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어제 충청까지 돌았습니다.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후보 간의 네거티브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경선 룰이 여론조사 50%고 그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 본선 경쟁력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후보들이 당내 경쟁 후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좀 집중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홍보물이 넘쳐나고 있고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정권 교체 같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종 결과는 열흘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양강구도인 것 같은데 윤석열, 홍준표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일단 당원들의 지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이고요.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약간 앞서 있지만 1대1 가상 대결이 후보 간의 변별력이 큰 조사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당원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어제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회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광주를 정치적 쇼를 하는 무대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장 행정가로서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일단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한 지역의 분노를 전달했던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칫 이것이 보수층 결집과 수도권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인 노림수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